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더욱더 내밀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핵 공격까지 하겠답니다. 엄청난 소식인데요. 관련 소식 알아보겠고, 그리고 우리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서 미국의 M1, A2, 에이브람스 전차에게 밀려서 완전히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전차 사업 정말 반전에 반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M1, A2 전차 도입이 발표되며 물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던 폴란드 육군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PL이 기적적으로 회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후속 사업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폴란드 현지 시각으로 지난 14일 폴란드 국방부의 M1A2 전차 도입 발표를 통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를 받았던 K2PL 전차 수출건이 현지 기술 도입 생산의 형태로 다시 논의되고 있다고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앤 시큐리티가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미화 59억 달러를 들여 250대의 M1A2 SEP V3 전차를 내년부터 조달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폴란드 국방 예산이 아닌 특별 회계 예산으로 진행되며 전차는 물론 지원 차량과 탄약, 훈련 및 군수 지원 패키지가 직도입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가격과 성능입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확정 발표한 비용은 한 대 2,3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대당 27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인데요. K2 전차의 3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가격의 M1A2 전차는 수출용 버전의 특성상 미육군 현용 버전보다 화력과 방어력이 크게 떨어져서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나 T-90MS와 같은 신형 전차를 당해낼 수 없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는 긴급 도입 사업 형태로 들어온 M1A2 전차를 국경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신형 전차를 기술 도입 형태로 폴란드에서 대량 생산하는 일명 늑대 사업은 이번 M1A2 도입과 별개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공식 재확인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늑대 사업에서 독일, 프랑스 주도의 유로탱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 양국이 모두 폴란드 참여를 거부한 상황에서 폴란드의 선택지는 사실상 K2PL 외에는 없기 때문에 K2 흑표의 폴란드 시장 도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불행 중 다행, 이런 소식입니다. 우리 K2 전차 이걸 더 확대 개량해서 폴란드 형식으로 해서 K2PL 이걸 최대 800대까지 폴란드에 판매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미국의 M1, A2, 에이브람스 전차 끼어들더니 그게 그냥 먹어버렸어요. 250대를.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 M1, A2를 사는, 직도입하는 그 예산은 국방 예산이 아니고 정부 특별회계로 따로 편성해서 긴급하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 K2PL, 즉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도입해서 그 기술 도입해서 라이센스 하는 그래서 폴란드에 생산하는 이 사업은 그대로 살아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늑대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에서 원래는 프랑스와 독일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던 유로탱크 차세대 전차죠. 그 사업에 같이 좀 끼워다오 라고 했는데 독일, 프랑스 양국이 공이 너 따위가 어디 지금 우리 1등급 국가가 지금 하는데 끼어드냐, 안 돼 라고 이렇게 리젝트를 놔버렸습니다. 그 참 같은 EU 국가끼리 또 나토 국가끼리 아무리 과거가 어쨌든 간에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폴란드가 유로탱크에서 튕겨나가고 그래서 지금 남은 거라고는 이 한국의 K2PL 이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 2 A7 전차 이거밖에 없는데, 독일은 자기들 튕겨냈으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은 거는 K2 흑표밖에 없다. 그래서 250대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포함한다면 한국이 최대 550대를 할 수가 있고, 그건 특별회계니까 빼고 한다면 한국이 여전히 800대 할 수 있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250대는 도대체 뭐냐?
저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폴란드는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미국에게 엄청난 구애 애정 공세를 하죠. 그래서 나토에서 가장 큰 지상군 기지를 지어주고 여기 지상군 배치하세요. 독일에서 철수해서 여기로 오세요. 캠프 트럼프라고 이름 지어줄게요. 또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지금 뭐 2조는 도저히 못 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1조여 원을 받는데 우리는 2조 원 줄게. 폴란드가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조 원 줄게. 제발 미군 여기 들어와서 지상군 주둔해 주세요. 이제 이럴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250대의 M1 전차는 미국에게 주는 뇌물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성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턱도 없는 가격이죠. 한 대에 아무리 뭐 옵션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탄약 뭐 교육 다 포함됐다 하더라도 한 대에 270억 원. 이건 우리 K2 전차 3배 가격인데 사실은 뭐 전차를 270억 원 주고 산다? 이거 뭐 정신 나간 일이죠. 그래서 이 270억 원에 뭐 중간에 에이전트가 좀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미국 정치권의 로비 자금으로 들어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얼마나 많이 여러 사람이 뇌물의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또 설사 그게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K2 흑표전차의 사업이 살아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정정 보도해드리게 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라서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알려드렸습니다. K2 전차 잘 되길 기대합니다. 에이브람스 전차 열화우라늄탄, 열화우라늄 장갑 빼고 나면 러시아의 T-90MS에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기려면 우리 K2 사야 됩니다. 폴란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내각에 이란 공습을 위한 수십억 세켈의 긴급 예산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가 군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 작전 계획을 승인한 것은 물론 유사시 이란에 핵 공격을 가하는 방안도 군과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국방부가 요청한 이란 공습 작전 계획을 전격 승인했으며 이 공습 이후에 불거질 사태에 대한 예산 마련을 위해 베니 간츠 국방장관, 아비그도르 리버만 재무장관과 논의를 가졌다고 이스라엘 최대 일간지 예디오스 아로노스가 현지 시각 17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내각에 이란 공습 작전 계획과 이를 위한 재반 준비 작업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으며 긴급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은 지난 15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보도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예디오스 아로노스는 이스라엘 내각이 유사시 군의 이란에 대한 핵 공격 계획도 승인했다는 충격적인 후속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매체는 이스라엘 안보 관계자를 이용해서 이란의 핵무장은 시간 문제이며 전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핵 보유국에 도달하기 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 이후 몇 달 동안 사실상의 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는 데 실패했다 라면서 이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러다가는 총알 없이 총을 휘두를 판이다 라는 우려를 전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생존권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유력 일간지에 의해 이런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배경을 놓고 베넷 총리가 전임 네타냐후 총리보다 확고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블러핑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완성을 막기 위해 진짜 전쟁을 감수할지 향후 동향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980년 사담 후세인의 집권 초기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을 개발한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바로 그냥 작전명 오페라를 통해서 공습해서 오시락 원자력 발전소로 그냥 없애버렸죠. 그리고 2007년 또 시리아에 이라크와의 접경 지역의 시리아죠. 여기에 북한의 핵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비밀 핵시설을 짓고 있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역시 또 F-16들 보내가지고 터키를 통해서 우회해가지고 들어가서 작전명 소프트 멜로디 작전을 통해서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 번째 중동 핵 국가 개발 국가가 나왔는데 바로 이란입니다. 이 이란은 전대였던 이라크나 시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핵 능력이 많이 올라갔고, 이스라엘의 분석으로는 1년이면 이제 핵 완성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이 이란의 핵 보유를 막으려고 하면은 올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때려야 된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우리하고 정치 상황이 좀 다른 게, 베니 간츠 국방장관 그리고 전임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 같은 내각이었는데 지금 정적이에요. 왜냐? 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뇌물 혐의로 지금 탄핵을 당해서 아웃됐기 때문에 간츠 국방장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간츠 국방장관 그리고 지금 새로 총리가 된 베넷 총리, 이런 사람들은 네타냐후 총리와는 좀 차별성이 있는, 우리는 안보를 더 신경 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해야 되죠. 그래서 네타냐후 뭐 세게 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란을 가만 지금 내팽개쳐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란을 하고 지금 뭐 때리자 그러는데, 때리고 나면 전쟁을 뭐 1년이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쟁할 지금 전비 있냐, 비용 있냐, 없지 않느냐, 그걸 정립해놔야 되는데 네타냐후 말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 네타냐후의 내각을 이어받았는데, 이어받고 보니까 전쟁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핵으로 때려버려야지 뭐.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내버려야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내각은 네타냐후보다 훨씬 더 안보에 신경 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네타냐후가 뭐 지금 탄핵당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그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 세력이 많지요. 그래서 그 네타냐후를 완전히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간 네타냐후를 관뚜껑에 못까지 박아버리는 이제 이런 정치적인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 아니면 이제 진짜로 이란이 올해가 가면은 핵 개발하기 때문에 이건 뭐 이스라엘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수단은 뭐냐? 핵뿐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제리코라고 하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제리코 미사일 동원해서 그냥 이스라엘 핵 시설로 의심되는데 다 때려버리자 라고 지금 실제적인 정말로 핵전쟁을 하는 이런 주장이 나온 건데, 뭐가 되더라도 어쨌든 핵전쟁까지는 안 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란의 핵 개발이 좌절이 되어서 또 이란하고 북한하고 워낙 관계가 돈독하니까 북한에 던져주는 아주 심각한 심대한 교훈이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북한 그러다가 핵 맞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말을 김정은에게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부드럽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중동 전세 빨리 안정되어서 기름값도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